술집들이 다 문 닫으니까 좀 애매하기도 하고 또 이게 요즘 위험한 시기다 보니까 그냥 약속 다 취소하고 그냥 집에서 가족들끼리 보내기로. 일단 저번에 2.5단계 됐을 때도 그때는 술집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술집이 일단 타격이 제일 컸던 것 같고 밥집이야 뭐 일단 낮에 열 수 있긴 한데 술집 같은 경우는 제가 사장이었으면 장사 접었을 것 같아요. 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다시 300명대로 올라선 349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보신 것처럼 오늘 새벽부터는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도 2단계로 격상이 된 상황입니다. 저도 이 격상에 맞춰서 모임이나 이런 회식이나 이런 거 모두 다 취소를 했는데 김은미 기자, 네. 우리 엄마 아빠들 일하는 이 기업들은 어떤 조치를 좀 취하고 있어요? 네, 만약에 기업 입장에서 사업장이 폐쇄가 된다면 상당히 심각한 일이죠. 때문에 기업들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네이버는 IT 기업이죠. IT 기업인 만큼 전원, 바로 오늘부터, 오늘 0시 기준으로 2단계로 격상이 됐는데요. 오늘부터 전면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이미 지난 18일부터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전체 직원에 대해서 회식 금지, 출장과 교육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한다고 하고요. LG전자의 경우는 재택근무 비율을 20에서 30%로 좀 늘렸습니다. 그 회식을 금지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꼭 필수적인 행사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마저도 10명 미만으로 한다고 합니다. 특히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워크 애니웨어라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다고 해요. 이 워크 애니웨어 말 그대로 어디에서든 일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각 부서에 따라서 근무 방식이 좀 다를 수가 있는 만큼 코로나19니까 각자의 그 방식에 맞춰서 집이든 어디든 어느 곳에서든 상관이 없으니 밀집도를 좀 낮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기업 말고 이 방역 강화 조치 청와대라고 예외일 수는 없는 상황인데 청와대에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 직원의 준수사항으로 모임, 행사, 회식 등을 모두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연말이니까 송년회 같은 거 가지 말아라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감염 사례가 발생을 한다면 확진자가 나온다면 해당 인원을 문책하겠다. 이 내용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했는데 청와대에도 예외 없이 적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격 근무를 실시해서 사무실 밀집도를 좀 완화할 예정이다. 필수 요원 그리고 선임 행정관은 이 행정관들 중에서도 상당히 고참에 속하는데 고참 행정관을 제외한 다른 행정관들에 대해서는 재택근무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지금 이 김은미 기자가 설명을 했지만 이 공공부문에서는 회식을 하다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 문책한다 이런 지침이 내려져 있습니다. 이를 두고서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반대편에서는 아니다, 이런 조치 필요하다,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 우리 권상희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사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각심이 느슨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자리 숫자 계속 기록을 했잖아요, 확진자 수를. 근데 그러면서 설문조사나 한 결과를 보니까 이제는 이 코로나19에 걸리는 거 운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운이라고 생각한다는 건 그만큼 내가 이 방역과 관련해서 느슨해져 있다는 걸 방증하는 전 지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문책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한 것 같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경각심을 주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공무원의 입장이라면 저는 조금 느낌이 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방역이 우리나라 방역이 K방역이라고 해외에서도 찬사를 받을 수 있었던 데는 의료진들의 노력과 함께 공무원들의 노력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그리고 감염병의 특성상 본인이 모임이나 회식 참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감염될 가능성은 어디에서든 노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을 한다면 지금 사실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문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조금 저는 가혹하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맞춰서 이 3차 재난지원금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또 공방이 붙었습니다. 윤정 기자, 네. 여야 입장이 좀 어떤가요? 네, 먼저 야당을 중심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관련 발언이 나왔는데요. 먼저 영상 보시고 오겠습니다. 우선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코로나 경제위기 직격탄을 맞는 택시, 실내체육관, 학원, PC방 등 피업종 지원과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등을 위해서 3조 6천여 원의 재난지원금을 필요한 곳에 적시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자영업자들에게는 이 연말이 대목으로 통하는 만큼 이런 논의를 좀 빨리 시작하자 뭐 이런 걸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은 앞서 보신 것처럼 내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앞서서 어제 김종인 위원장도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는 사전에 준비하는 게 온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여당 내부는 좀 신중한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재난지원금은 국채 발행 등 설계 시간이 걸리는 만큼 내년 본 예산에 넣기에는 좀 시간이 시급하다. 이러한 차원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걸로는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재정당국 역시 마찬가지의 이유로 좀 신중한 입장인데요. 추경을 논의하기까지 연말까지 남은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청와대에서는 뭐 좀 얘기가 나온 게 있나요? 네, 청와대는 일단 국회 논의를 좀 지켜보자는 쪽인 것 같아요. 지금 2단계가 이제 막 시작이 됐고 하다 보니 2단계가 장기화된 데 따른 어떤 피해에 따라서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자 뭐 이런 시각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그 현재 심의하는 예산에는 그런 내용, 다시 말해서 3차 재난지원금 관련 내용이 없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의견을 내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윤경호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 필요는 하겠죠. 필요는 한데 올해 연내 지급은 현실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할 겁니다. 추경 편성 어렵고요. 집행도 쉽지 않을 겁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거는 그건 쉽죠. 지금 항목이 없더라도 예비비 뭐 얼마든지 활용해서 가능하니까. 제가 보기엔 지금 3차 재난지원금을 연내 지급하자 이 얘기보다는 이미 지원된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지원자금이라든가 아니면 저소득층에 대한 별도의 지원 대책들이 정부에 의해서 다각도로 이미 발표가 됐거든요. 네.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되도록 빈틈을 찾아보는 거. 이게 오히려 지금은 더 시급한 게 아닐까. 따지고 보면 연말까지 지금 한 달 정도, 한 달 5일 정도 남았는데 네. 이 기간 안에 새로운 항목의 3차 재난지원금이든 뭐든 간에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서 그걸 집행한다.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을 땅에 지금 디디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미 발표된 제도, 발표된 정책 이걸 제대로 집행하는 게 지금은 더 맞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은 뭐 다음 달 2일까지입니다. 얼마 남진 않았는데 이 3차 재난지원금 문제가 여야 간의 정치권에서 어떻게 논의가 될지 좀 더 지켜보고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상황도 좀 짚어보죠. 김은미 기자.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만 코로나19 확진자가 20만 명이 넘잖아요. 네, 그러면서 맞습니다. 이제 주 정부들이 잇따라서 이 봉쇄 조치를 좀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주민들 반발은 좀 없나요? 네, 봉쇄 조치를 한다고 하니까 심지어 시위에 나서는 이런 시민들의 시위도 있었는데요.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All right, make a hole. Anybody in the back? Bring it forward. Burn it. Burn the m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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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영상 보셨는데요. 영상에서 보면 굉장히 분노한 시민들이 마스크를 태우자라고 하면서 저렇게 마스크를 모두 모아서 불을 태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딘고 찾아봤더니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였습니다.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제 코로나19가 심해지다 보니까 지난 21일부터 한 달 동안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야간 통행 금지령을 내렸는데요. 이렇게 야간 통행 금지령이 시작되는 21일 현지 시각으로 21일 밤 10시에 저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통행 금지 동의하지 않는다. 이건 너무한 처사다라고 지금 저렇게 마스크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게 단순히 마스크를 불태우고 반대한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지사 물러나라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아니 그냥 봉쇄하지 말아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캘리포니아의 주지사의 퇴진까지 요구한 이유. 그 이면이 또 재미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달 초에 방역 수칙을 본인이 어기고 어떤 호화 생일 파티에 참석을 했었던 게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이에 반발해서 지금 그 주 안에 여러 카운티가 있는데 4개의 카운티에 대해서는 보안관들도 우리는 야간 통행 금지를 어기는 사람들 잡지 않겠다라고 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백신 확보를 위해서 매우 서두르고 있습니다. 접종 시기는 그 허가 배송 준비 과정을 고려해서 아마도 내년도 하반기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이제 백신의 제형이라든가 양 그리고 어떤 그 계절적 요인까지 포함한 그런 결정 방법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한 가지 요인으로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 좀 설명드립니다. 1단계로 인구의 60%에 해당하는 3천만 명분에 대한 백신을 확보하는 것을 확정했고, 그 국제 간의 백신 그 협약인 그 코박스 퍼실리티라는 데에 저희가 참여를 해서 1,000만 명분에 해당하는 백신은 이미 계약 금액이 납부가 됐고.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는 이 백신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편에서는 우리도 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 백신 확보 너무 늦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반론도 나오긴 하는데 우리 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신속성과 이 신중론 어떤 게 더 우선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그건 과학의 영역이라서 제가 함부로 단언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저는 우리 같은 이 낮은 치사율 그리고 확진율 뭐 또는 확진자 수의 전 인구 대비 이 진행 속도 뭐 이런 거를 감안하면 백신을 신속하게 들여와서 빨리 맞춘다 이거보다는 네. 조금이라도 부작용으로 인해서 생기는 공포 이거를 막는 게 저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백신이라는 게 의학자들이나 관련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과거 다른 병의 백신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숱한 부작용들을 사실은 연구 개발자들이 자기 몸을 던져서 네. 해결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시행착오를 막으려면 결국 많은 분포, 그러니까 분포율을 실험 대상을 늘리는 수밖에 없는데 위험을 감수하면서 실험 대상에 자처하는 경우 사실 쉽지 않거든요. 네. 뭐 영국에서는 초창기에 백신이 만들어졌을 때 귀족들은 실험 대상에서 다 쏙 빠지고 평민들이나 하층민들에게 먼저 맞춰본 다음에 안전성이 입증이 되니까 그때서야 귀족들이 맞았다. 뭐 이런 비아냥거리는 얘기도 있었어요. 네. 이게 사실 비아냥거리는 얘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과학인데요. 어찌됐든 지금 우리로서는 질병관리청이 국민의 60%까지 확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미 성능의 90%까지 입증이 된다고 하는 백신들이 몇 개 있긴 하지만 네. 그게 과연 안전성이 완전히 입증이 되느냐, 그리고 치료제와 함께 백신이 같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거에서 조금 더 객관적인 신뢰가 확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점에서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뒤집어 말씀드리면 왜 우리는 백신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느냐, 왜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개발해 놓은 백신을 도입하는데 등한시 하느냐라는 식의 비판을 무작정 할 일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백신과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게 치료제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의 경우에는 조만간 아마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오늘 브리핑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힘든 겨울을 보낼 것 같다 이런 예고를 했는데 이 힘든 겨울을 빨리 끝내는 일, 이 백신 확보까지는 적극적인 방역 수칙 준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